자,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오늘은 제9조 3 철도 운영자 대한 안전관리 수준 평가예요. 안전관리 수준 평가. 그래서 이거는 장관은 철도 운영자의 철도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서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실시할 겁니다. 평가. 그래서 철도 운영자의 철도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철도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다. 이 평가를 한 결과에 따라서 미흡한 철도 운영자는 검사 별도로 시행하거나 수시검사를 시행하거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라서 우수 운영자를 지정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수준 평가는 원래 수준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시정조치보다는 여기 이제 나름대로의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기준을 잡아놨어요. 세부적으로 시행규칙 8조에 보면 철도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평가의 대상 및 기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뭘 가지고 그러면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할 거냐는 얘기죠. 안전관리 수준. 그래서 요거는 사고 분야, 사고가 이제 얼마나 발생이 됐냐는 얘기죠. 사고. 운영기관에 사고가 1년 동안에 얼마나 발생이 됐냐. 그래서 이 사고는 교통사고, 철도 교통사고, 철도 안전사고, 운행장애 건수가 몇 건이고 여기에 따라서 사상자가 얼마나 발생이 됐냐. 요거를 이제 한 기준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 사고 분야의 어떤 지표로 보고 있다는 얘기요. 두 번째는 안전 투자 분야에, 철도 안전 분야에 얼마만큼 예산을 투자했냐.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도 안전 투자의 예산 규모 및 집행 실적. 뭐 예산이라는 건 우리가 돈을 얼마만큼 계획해서 얼마만큼 돈이 필요해 이걸 확보하는 게 예산이잖아요. 거기에 따라 집행은 우리가 이 예산을 얼마만큼 썼냐는 실질적으로 투자한 게 이제 집행 실적이에요. 세 번째는 안전관리 분야를 보는데, 안전관리 분야는 이제 안전 성숙도 수준, 또 정기검사 이행 실적 이렇게 돼 있어요. 직원들의 안전 성숙도가 어느 정도 지금 향상이 됐냐. 그 다음에는 정기검사 이행 실적이요. 우리가 검사는 정기검사, 수시검사가 있는데, 이 정기검사 이행 실적을 봐서 거기에 따라 얼마만큼 잘했고, 안전관리 기준에 얼마만큼 적합하게 운영했고, 또 여기에 뭐 잘못되면 시정조치 사항은 이제 얼마나 했고, 그래서 이행 실적을 또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 그래서 안전관리 수준 평가는 사고 분야, 또 안전 분야에 얼마만큼 투자를 했냐, 또 안전관리 분야에 이제 얼마만큼 이행을 했냐, 이런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철도 운영자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철도 시설관리자는 2호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자는 철도 안전 분야 투자한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만큼 썼고 뭐 확보했고 이게 이제 거기서 제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철도 시설 관리자는 원래는 정확히 얘기해서 이제 국가에서 업무를 위탁해 준 거예요, 위탁. 그러니까 이건 뭐 예산을 얼마만큼 투자했냐 이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수준 평가를 하게끔 돼 있다. 다음은 철도 안전 우수 운영자 지정이에요. 지정. 이건 뭔가 하면은 안전관리 수준 평가 결과가 우수한 운영자에게는 철도 안전 우수 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 그래서 우수 운영자다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수 운영자 지정을 받은 자는 철도 차량, 철도 시설 문서 등의 우수 운영자 지정 표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수운영자 지정 표시도 지정된 표시가 있어요. 규격화된 표시가 있는데 이를 시설이나 시설 같은 데 부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철도 차량에도 전면이나 뭐 측면에 부착하고 다닐 수가 있고, 또 문서에도 어떤 공란에다가 철도 운영자, 우수 운영자다 하는 지정 표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지정 표시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수 운영자 이외의 운영자가 이와 유사한 표시를 했다, 이럴 때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표시를 했을 때는 이를 제거, 시정조치 명령을 장관을 하게끔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철도안전 우수 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 및 기준을 보면은 장관은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기준에 해서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안전관리 기준을 얼마만큼 잘 적용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기본적으로 서면평가 방식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평가도 현장에 나와 직접 확인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은 이렇게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갖다가 해당 철도 운영자에게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 이거를 철도 운영자가 이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통보를 해줘라. 철도 운영자 등의 지방공사인 경우, 이를 관리 감독하는 자치단체 장에게도 통보가 가능하다. 그래서 너들 지방자치단체 운영하는 도시철도가 지금 수준평가를 해보니까 이런 사항은 잘 됐고 이런 사항은 시정조치 할 사항이다, 이런 걸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해서 고시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 다음은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대상 등 이렇게 해갖고 세부적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장관은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가 최상위 등급인 철도운영자를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로 지정한다. 그래서 평가해서 등급을 여러 가지 매겨요. 그 중에 뭐 상위 등급, 최상위 등급 해서 그 중에 최상위 등급인 우수운영자를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로 지정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것도 시험에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상위 등급인 우수운영자를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로 지정한다. 이렇게 해도 우리 뭐 시험에는 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최상위 등급이다.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이렇게 지정받았을 때 이거 효력은 1년간 유효하다. 1년간. 그래서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수운영자 지정 표시 사용 및 우수운영자는 지정된 우수운영자 표시를 할 수 있고 시선이나 차량이나 문서 등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포상 지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다음은 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예요. 이렇게 우수운영자 지정을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정된 우수운영자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취소. 장관은 우수운영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본 1호, 2호의 경우는 지정을 반드시 취소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운영자로 지정을 받았다. 이건 뭐 당연히 취소항이잖아요. 취소. 그 다음에 안전관리 체계 승인이 취소됐다. 우리가 안전관리 체계 자체가 승인이 취소됐다. 그러면 이거는 안전관리가 취소되면 철도 운영 못 하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우수 운영자는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정 기준에 부합하게 되는 등 철도안전법 시행 규칙에 정한 사유가 발생이 됐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지정 취소, 반드시 지정 취소 사항이다. 요게 이제 바로 시행 규칙에 정한
지정 취소 사유예요. 지정 취소 사유. 자, 계산착오, 자료 오류 등 평가 결과 최상위 등급이 아닌 경우로 판정이 났다. 이럴 때는 계산 잘못해가지고 우수명제를 지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다음에는 장관이 정한 이에 다른 우수운영자 표시를 사용한 경우, 이 법에 보면은 우수운영자로 지정된 운영기관에서는 장관이 지정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와 이제 더 확대, 과장해서 어떤 표시를 하고 다닌다. 이럴 때는 우리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2장에 철도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마지막으로 2장을 정리하면서 우리 핵심적으로 요 사항만큼 분명히 먼저 기억을 하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요약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철도안전 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때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철도 운영자와 협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반드시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또 변경시도 역시 동일하다. 그러나 경미한 사항은 우리가 예외로 한다.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은 철도산업위원회 시위를 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불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경미한 사항은 아까도 봤지만 총사업비 100분의 10인 내에서 변경, 또 단위사업 시행 시기 변경, 그 시행 순서는 아니라 했어요. 그다음에 종합계획 기본 사항에 영향이 없는 사항.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우리가 경미한 사항이다. 두 번째는 철도 안전 종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연차별 시행계획은 장관, 시도지사, 철도운영자, 이거는 매년도 종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 시도지사, 철도운영자, 시설관리자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0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한테 제출한다. 또 이 전년도에 이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장관한테 실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안전투자의 공시가 있어요. 운영자는 철도 운영자가 하는 거예요. 안전분야 투자 예산 규모를 매년 5월 말까지 공시해야 된다. 공시할 때는 과거 3년간 예산 집행실적, 해당 연도 예산, 향후 2년간 예산, 이렇게 3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다 하는 얘기예요. 다음은 이제 안전관리체계 승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안전관리체계는 우리가 철도 운영 시설 개시 사용일 90일 전까지 우리가 장관한테 승인 신청하게끔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30일 전까지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장관한테. 그러나 경미한 사항은 변경 신고 사항이다. 여기서도 우리 변경할 때 노선 신설 개량 변경은 반드시 요거는 30일이나 90일 전까지 우리가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중에도 30일, 90일 되어 있으나 14일까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 보고서, 그 다음에 유지방법 절차. 여기 시험운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유지방법 및 절차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14일 전까지 서류 제출 가능하다. 장관은 이럴 때 검사 계획서를 15일 이내에 작성해서 신청에게 통보한다. 이런 사항들이 이제 우리 중점적인 사항들이에요. 14일 전까지 시험운행 유지 결정. 15일 이내 승인에 필요한 검사 계획서 신청에 통보한다. 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는 크게 나눠서 철도 안전관리 시스템, 열차운행체계 유지관리 체계에 관한 서류, 이걸 첨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은 안전관리체계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사항이다. 신고사항. 이거는 이런 사항을 제외한 거. 안전 전담 조직의 변경, 또 이러한 차량 시설 유지 주기 증가, 또
운행, 유지 인력, 유지 항목의 감소, 그 다음에 노선 신설, 개량, 변경 승인, 사업의 합병, 양도, 양수 이런 걸 제외하고는 전부 경미한 사항이니까 요거는 승인 사항이 아니고 변경 신고 사항이다. 요거를 제한 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에 이제 안전관리 체계를 승인할 때는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소리검사, 현장검사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소리검사는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 여부, 현장검사는 이행 가능성 및 실효성 확인 검사. 그래서 장관은 검사 시 7일 전까지 검사 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인에게 운영자에게 통보를 해줘야 된다. 시정조치 명령을 만약에 발령했을 때는 14일 내에 시정조치 계획서를 갖다 작성해서 장관한테 제출해야 된다. 이런 사항. 뭐 승인 취소. 이렇게 승인해 준 사항에 대해서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 제한에 정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다, 승인 취소, 변경 승인,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했다. 이거는 이제 차수에 따라서 업무 제한이 들어간다. 철도 운영 시설 관리 중단 지장을 초래했다. 이것도 역시 차수에 따라서 업무 정지가 들어간다.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했다. 이것도 차수에 따라서 하는데, 이거는 1차가 20일, 다른 것보다 조금 우리가 업무 정지가 좀 기준이 높게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징금. 과징금은 이러한 업무 정지나 제한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철도 이용자가 심한 불편을 느낀다든가 공익을 조회할 우리가 있을 때는 업무 정지나 제한 대신에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과징금은 최대 한도가 30억 원으로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안전관리 수준 평가. 장관은 3월 말까지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실시한다. 그래서 최상위 등급인 경우에는 철도 운영자를 이제 철도 우수 운영자로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수 운영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우리가 지정받는 날부터 1년으로 한다. 1년. 이렇게 돼 있어요. 최상위 등급 1년. 취소도 할 수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다. 지정 취소. 또 안전관리 승인이 취소됐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 착오, 뭐 자료 오류 등으로 상위 등급이 최상위 등급이 잘못 우리가 평가를 했다. 장관이 정한 이에 다른 표시를 하고 다닌다. 이럴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다음은 이제 여기에 따라서 우리 문제 몇 가지만 다뤄볼 거예요. 핵심 문제. 철도 안전종합계획 변경 시 철도 산업심의위원회 심의를 요하지 않는 것은 다음 사항 중. 자, 여기 보면 사업비 10% 이상의 변경, 10% 이상. 사업기간 내 단위사업 시행 순서의 변경, 시행기간 내 단위 시행 시기 변경, 중요 사항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사항의 변경. 여기는 보면은 10% 이내의 변경으로 되어 있죠. 10% 이내. 그 다음에 단위사업 시행 시기 변경했는데 시행 순서는 이거는 이제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걸 보면 여기 정답은 뭐 3번으로 되어 있지만 1번, 3번이 이게 틀리는 거예요. 1번, 3번.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비 10% 이내 시행 시기 변경, 중요 영향 없는 사항의 변경. 이런 사항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다. 다음은 철도 안전관리 체계 변경 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에요. 변경. 그러니까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변경 신고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철도 차량이 감소가 됐다. 또 유지 항목이 감소가 됐다. 유지관리 주기가 감소가 됐다. 운영기관 조직의 변경이다. 이제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게 안전관리에 더 취약하냐 이걸 보시면 돼요. 곤란해는. 차량이 감소됐다. 차량 감소면 우리 유지할 그 어떤 차량의 대상이 줄어드니까 안전관리가 취약한 부분이 아니에요. 안전관리가 오히려 더 기준이 더 높아졌다. 안전관리를 더 확보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 유지 항목의 감소. 유지 항목의 감소는 뭐예요? 내 100가지의 항목을 관리를 하겠다는데
90까지로 해야겠다. 이거는 안전관리가 취약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맞지 않다는 얘기고. 유지관리 주기의 감소. 얘는 뭔가 하면은 20일에 한 번씩 검사하겠다는 걸 10일에 한 번씩 검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도 안전관리가 그만큼 더 강화되는 쪽으로 우리가 보시면 될 거예요. 운전기관 조직이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유지 항목의 감소. 이게 이제 여기서는 안전관리 체계를 더 취약하게 만드는 항목이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는 얘기예요.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다음은 철도 안전관리 체계 승인에 대한 처분 기준으로 맞는 거. 1차 위반 시, 아까 뭐 봤어요.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0일이다. 어떤 놈은 20일이다. 어떤 놈은 취소다. 이게 돼 있었는데, 1차 위반했을 때 우리 한번 보자고요. 변경 승인 없이 안전관리 체계를 변경했을 경우. 이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0일로 돼 있었죠. 과징금으로 10일이 1억 2천이나 했어요.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관리 체계 승인을 받았다. 거짓 부정한 방법을 했다. 이건 1차 위반 시 이건 무조건 승인 취소예요. 취소하겠다. 거짓.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관리 체계를 변경하였다. 신고사항이에요. 신고. 이건 1차 위반 시 경고에 쓰잖아요. 2차가 10일, 3차가 20일 이렇게 돼 있던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시정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했을 경우 업무정지 10일 그랬는데 아까 뭐라 했어요? 야,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처분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준을 업무정지 20일로 해놨어요. 20일. 20일이면 과징금은 1억 2천에 10일이니까 2억 4천 맞아요. 그래서 업무정지 10일.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사항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안전투자의 예산 규모의 공시에 대한 설명 좀 맞는 것.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 안전투자의 예산 규모는 매년 공시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랬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게 아니에요. 철도 운영자가 하는 거예요. 철도 운영자. 이거 틀렸고. 철도 운영자는 과거 3년간 철도 안전 투자 예산 및 집행 실적을 공시해야 된다. 이거 과거 3년간 해라 했잖아요. 철도 운영자는 향후 3년간 철도 안전 투자의 예산을 공시해야 된다. 철도 운영자는 향후 2년간 예산 규모를 공시하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철도 운영자는 철도 안전 투자의 예산 규모를 매년 3월 말까지 공시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3월 말까지가 아니라 5월 말까지로 되어 있어요. 5월 말까지. 그래서 여기서 맞는 거는 과거 3년간 예산 및 집행 실적을 공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2장 내용들이에요. 2장 내용. 그래서 2장 내용을 핵심 정리, 문제까지 이렇게 이제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제 3장 들어갈 거예요. 3장. 그래서 2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